혹시 그 펜던트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강남 호텔 상견례장에서 김정자가 예비 사돈 윤상도의 차 키에 달린 금색 펜던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년 전 딸을 죽이고 도망간 뺑소니 차량에서 발견된 바로 그 펜던트였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차 키 구분하려고 달아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윤상도의 당황한 목소리 뒤로 김정자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녀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반전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과연 김정자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상도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남 한복판 프라자 호텔 최고층 연회장은 오늘따라 더욱 화려했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내뿜는 따스한 빛 아래 두 집안이 마주 앉았죠. 김정자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윤상도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들 민재가 옆자리에서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신부 윤다희는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윤상도 아내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김정자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색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서민 집안과 부동산업으로 성공한 집안의 만남이었으니까요. 윤상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이 되실 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요? 김정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성북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자영업이 참 힘들다고 하던데 걱정 많으시겠어요. 김정자는 내심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있어서 부끄럽지 않아요. 윤상도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민재군이 참 성실해 보이네요. 그런데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민재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졸업하고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다행이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민재가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김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상도가 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차 가지고 오느라 발레 파킹 맡겼는데 괜찮겠죠? 김정자의 시선이 그 차 키에 고정되었어요. 금색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그 모양과 크기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펜던트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김정자는 그 흠집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윤상도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차를 자주 이용하게 되네요. 김정자는 펜던트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펜던트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윤상도가 당황한 듯 답했어요.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차 키 구분하려고 달아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김정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 물어본 거예요. 윤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정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재 잘 부탁해요. 그런데 집이 어디인가요? 압구정동에 살고 있어요. 윤상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꽤 되고 투자 가치도 좋은 곳이에요. 김정자는 점점 그 펜던트가 신경 쓰였어요. 2년 전 딸 민주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경찰서에서 받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성북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사진에 찍힌 차량 파편 중에 똑같은 펜던트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충격이 커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확실했습니다. 윤상도가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결혼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정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례지만 2년 전에 성북동 쪽으로 자주 가셨나요? 윤상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성북동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냥 우리 동네라서 혹시 아시나 해서요. 김정자가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상도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부동산 일로 이곳저곳 많이 다니긴 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갔을 수도 있죠. 김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어요. 김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김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2년 전 받았던 사고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펜던트의 흠집 위치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김정자는 마음을 다잡고 연회장으로 돌아왔어요. 윤상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요. 김정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윤상도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발레 파킹 영수증을 챙기며 김정자는 그 시간을 유심히 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입차였고 지금이 8시 40분이었어요. 2년 전 딸의 사고 시간이 오후 7시 15분경이었는데 시간상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김정자는 호텔 로비에서 CCTV 위치를 확인했어요. 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2년 전 영상이 남아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였어요. 윤상도 일행이 먼저 떠난 후 김정자와 민재는 잠시 로비에 남았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이상해요. 김정자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집에 가자. 택시 안에서 김정자는 계속 그 펜던트를 생각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윤상도가 딸을 죽인 뺑소니 운전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감정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김정자는 2년 전 사고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문기사, 사고 사진,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펜던트뿐만 아니라 차량 모델까지 비슷해 보였습니다. 김정자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자는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습니다. 딸 민주의 사고 현장 근처 주유소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2년 전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했던 직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성북 사거리 근처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사장이 나와 있었어요. 혹시 2년 전에 여기서 야간 근무하셨던 분 계신가요? 김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때면 오태식 씨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압구정동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사장이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어요. 김정자는 바로 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오태식 씨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성북 사거리 주유소에서 일하셨던 분 맞으시죠? 2년 전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오태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교통사고요? 어떤 사고 말씀이신지. 2년 전 7월 15일 저녁에 일어난 사고요. 혹시 그날 밤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아, 그 사고. 기억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는지? 저는 사고로 딸을 잃은 김정자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태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그럼 제가 일하는 압구정 카페로 오세요. 오후 2시쯤 어떠세요? 김정자는 압구정동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오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자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태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사고 직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하부를 자세히 살펴보더라고요. 오태식이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때 번호판 뒤쪽 몇 자리랑 시간을 적어뒀거든요. 뭔가 수상해서요. 김정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차에 특별한 장식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금색 펜던트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운전자 어떻게 생겼나요?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오태식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땅바닥도 둘러보고 차 주변도 계속 확인하고 그래서 기억에 남았나 봐요. 혹시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주유하고 바로 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같은 차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낮에 왔는데 차 색깔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김정자는 오태식의 증언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혹시 정비소 같은 데 갔을 수도 있겠네요.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등포 쪽에 정비소가 많아요. 거기서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하셨나요?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관련이 있는 일이었네요. 김정자는 오태식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 영등포 정비소들을 찾아가야 했어요. 택시를 타고 영등포구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정비소에서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두 번째 정비소 사장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때 그 차 말씀이시구나. 급하게 와서 하부 커버 교체하고 도장도 다시 했어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금액이 꽤 됐죠. 혹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게 남아 있나요? 현금이라 영수증은 없고요. 그런데 법인카드로 일부 결제한 게 있어요. 전산에 뒷자리 몇 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정비소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해 줬습니다. 여기 있네요. 카드 번호 뒷자리하고 승인 시간이요. 김정자는 그 정보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 차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50대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 입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 상태가 어땠나요? 앞 범퍼 하부에 흠집이 있고 도료가 벗겨져 있었어요. 뭔가에 부딪힌 것 같았죠. 김정자는 정비소를 나와서 지방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민 제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신문사 자료실에서 장미라라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혹시 2년 전 성북 사거리 사고 관련 자료 있나요? 장미라가 컴퓨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 여기 시민 제보 블랙박스 캡처 이미지가 있네요. 사고 차량 뒷모습이 찍혔어요. 김정자가 화면을 보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차량 뒷부분에 금색 펜던트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자료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장미라가 프린터로 출력해줬습니다. 김정자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태식의 증언, 정비소 기록, 신문사 자료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김정자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김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일주일 후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번째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김정자는 검은색 가방에 준비한 자료들을 넣고 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윤상도 일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김정자의 표정이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거든요. 민재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계속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윤상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윤상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신문기사 스크랩, 정비소 영수증 사본, 발렛 장부 복사본을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들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어요. 윤상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죠? 윤상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년 전 성북 사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자료입니다. 제 딸이 죽은 그 사고요. 김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웅성거림이 순간 멈췄어요. 윤다희가 당황하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윤상도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정자가 영수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정비소 영수증 보세요. 법인카드 뒷자리가 당신 카드와 일치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잖아요. 그런 카드가 몇 개나 있는데. 윤상도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김정자가 사고 현장 사진과 펜던트를 나란히 놓았어요. 펜던트의 흠집 위치까지 똑같습니다. 윤상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부인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날 운전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했어요. 김정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운전기사요? 그럼 왜 정비소에 직접 가셨죠? 정비소 사장이 녹취한 걸 들어보시겠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급하게 수리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윤상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윤상도 아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예요? 나는 모르겠어. 누군가 조작한 걸 거야. 윤상도가 발버둥 쳤습니다. 민재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김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예요. 당신 예비 장인어른이 우리 민주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김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윤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윤다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윤상도가 딸을 노려봤어요. 아버지, 택배 보관함에서 이걸 찾았어요. 윤다희가 SD카드 복제본을 내밀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복제본이에요. 전문가가 복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김정자가 놀란 표정으로 윤다희를 봤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찾은 거예요? 네. 아버지가 차고에서 뭔가 태우는 걸 봤거든요. 이상해서 몰래 확인해 봤어요. 윤다희가 메모도 함께 내밀었어요. 윤상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소리가 났어요. 다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저는 거짓말로 사는 게 싫어요. 윤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자가 SD카드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네요. 윤상도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걸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제가 보상을 하겠어요.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씀이세요? 김정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제 딸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시겠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일이니까. 윤상도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고요?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게 그냥 좋지 않은 일이에요? 김정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봤어요. 김정자가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으시길 바라요. 윤상도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는 법정에서 받으세요. 김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재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다희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민재가 답했어요. 김정자는 마지막으로 윤상도를 쳐다봤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매일 밤 딸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라요. 김정자와 민재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윤다희도 아버지를 남겨두고 따라 나왔어요.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청담동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며칠 후 김정자는 변호사 최서율과 함께 영상 복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윤다희가 제공한 SD카드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거든요. 김정자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사고 당시 영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차량 내부까지 보입니다. 전문가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우회로 공사 가림막이 보였고 그 뒤로 차량 내부가 비쳤어요. 운전석 수납함에 던져진 펜던트 열쇠가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운전자의 손목에 찬 고급 시계였어요. 최서율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시계 모델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윤상도 씨가 착용하는 시계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김정자가 물었어요. 확실한가요? 네. 상견례 때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 브랜드는 한정판이라 개수가 많지 않아요. 최서율이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때 장미라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자 씨,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무엇인가요? 신호등 교체 공문이에요. 사고 당시 합의서에 기록된 시간과 맞지 않아요. 김정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서에는 신호등이 정상 작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에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장미라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합의서가 거짓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비소 영수증 시각을 보니 합의서 작성 시간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정자는 이 정보를 최서율에게 전달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오태식 씨 증언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운전자 체형이 윤상도 씨와 일치한다고 하더군요. 김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조사를 해왔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요. 김정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너도 조사를 했다고? 네. 어머니가 혼자서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아봤어요. 민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윤상도 씨 보험 가입 내역이에요. 사고 직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있어요. 김정자가 파일을 받아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지? 제 친구가 보험회사에서 일해요. 도움을 요청했더니 협조해줬어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더 상처받을까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민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당연한 일이에요. 민주 누나의 억울함을 풀어야죠.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윤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다희 씨? 아주머니, 제가 추가로 찾은 자료가 있어요. 만나서 드릴게요. 무슨 자료인가요? 아버지와 제 재정 관계를 증명하는 회계 자료예요. 저는 아버지 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윤다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런 걸 왜 준비하셨어요? 혹시 아버지가 저를 이용해서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할까 봐서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김정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옳은 일을 해야죠. 아버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윤다희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윤다희가 준비해온 자료는 상당했습니다.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최서율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정적 독립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김정자가 윤다희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윤다희가 답했습니다. 최서율이 전체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정비소 기록, 목격자 증언, 보험 청구 내역까지요. 김정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서율이 설명했어요. 민재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 김정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윤다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처벌은 받아야 해요. 며칠 후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윤상도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김정자는 매일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을 했어요. 드디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윤상도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북구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정자와 민재, 최서율 변호사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윤상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사고 당일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제 동생 윤상목이 운전했습니다. 김정자가 분노에 떨었어요.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최서율이 김정자를 진정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검찰에서 긴급히 조사에 착수했어요. 하이패스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윤상도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당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윤상도 명의 차량이 강남과 성북 구간을 이동한 기록이 선명했어요. 장미라 기자가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윤상목 씨에 대해 조사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정자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어떤 사실인가요? 윤상목 씨가 과거에 공문서 위조 전력이 있어요. 형을 대신해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인물이죠. 김정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네. 10년 전에 사업자 등록증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형제가 짜고 희생양을 세우는 것 같아요. 장미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보험 합의서에 대한 감정도 진행되었어요. 전문가가 도장 모양과 서식을 분석한 결과 위조 의혹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합의서의 도장이 실제 윤상도 도장과 미세하게 달랐어요. 정비소에서도 추가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차량 손상 부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성북 우회로 바리케이드 높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사고 현장의 특정 시설물에 부딪힌 게 확실했습니다. 오태식 경비원이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결정적 증언이 나왔어요. 윤상도의 목소리로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한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최서율 변호사가 김정자에게 설명했어요. 모든 증거가 윤상도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동생을 내세우는 건 마지막 발악이죠.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상목이 갑자기 검찰에 출두해서 자백서를 제출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윤상목이 쓴 자필 진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형 윤상도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형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어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윤상목의 진술서 내용이었어요. 김정자가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양심적인 분이시네요. 최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윤상도 씨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네요. 동생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바로 그때 윤다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중요한 걸 찾았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윤다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블랙박스 SD카드 원본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원본이요. 김정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버지 서재 금고 안에 있었어요. 복제본이 아닌 원본이에요. 이걸로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윤다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이 만났어요. 윤다희가 가져온 SD카드를 전문가에게 맡겨 분석했습니다. 원본이 맞네요. 화질도 더 선명하고 메타데이터도 완벽해요. 전문가가 확인해 줬어요.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니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윤상도의 얼굴까지
또렷하게 보였어요. 최서율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됐어요. 법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거예요. 김정자가 윤다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모르시나요? 네. 출장 가신 사이에 몰래 가져왔어요. 돌아오시면 난리가 날 거예요. 윤다희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김정자가 윤다희를 위로했어요. 며칠 후 윤상도가 집에 돌아와서 금고를 확인하고는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윤다희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본 영상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거든요. 윤상도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는 하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추가 혐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뺑소니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위증교사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정자는 매일 법원에 나가서 재판 준비를 했어요. 민재와 윤다희도 함께 도와줬습니다. 오태식 경비원과 장미라 기자, 정비소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어요. 재판 전날 밤 김정자는 딸 민주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성북구 법원 앞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정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자는 민재, 최서율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어요. 반대편에는 윤상도와 그의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윤상도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입정하면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윤상도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증거인멸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검사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펜던트와 사고 현장 사진의 감정 결과였어요.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두 펜던트의 흠집 패턴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윤상도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이 펜던트가 본인 것이 맞습니까? 윤상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와는 관련이 없어요. 검사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하이패스 통행 기록과 신용카드 승인 내역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 강남 프라자 호텔 발레 파킹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상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시간 일치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최서율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비소 도색 분석 결과입니다. 정비소 사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고 다음 날 피고인이 직접 와서 급하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하부 커버 교체와 재도색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과 법인카드로 결제했나요? 네. 법인카드 뒷자리 번호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검사가 신호등 교체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신호등이 정상 작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윤상도에게 물었어요. 합의서 작성에 참여하셨습니까? 윤상도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이 처리했습니다. 장미라 기자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합의서 작성 시간보다 정비소 수리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시간상 논리에 맞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의 손목에 찬 시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감정 전문가가 증언했습니다. 영상 속 시계는 피고인이 착용한 시계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각도와 착용 위치까지 일치해요. 오태식 경비원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고 직후 같은 차량이 주유소에 와서 운전자가 차 하부를 점검했어요. 체형과 목소리가 피고인과 일치했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가 추가 증언을 했어요. 정비소에서 녹취된 음성과 피고인의 음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성문 패턴이 99.8% 일치해요. 윤상도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시도했습니다. 정황 증거들의 조합일 뿐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과학적 증거와 다수의 정황 증거가 모두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 기회를 줬습니다. 김정자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 딸은 26살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김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사고 후 2년 동안 저희 가족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방청객들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정자가 편지를 꺼냈어요.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는 김정자의 목소리에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딸의 마음이 제 가슴에서 뛰고 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윤상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퇴정했습니다. 1시간 후 재판장이 다시 입정했어요. 지금부터 선고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상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정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김정자의 손을 민재가 꼭 잡았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공탁금 5천만 원은 유족의 뜻에 따라 교통사고 추모기금으로 전환합니다. 김정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상도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윤다희가 김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대신 사과드려요. 김정자가 윤다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용기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김정자는 담담했습니다. 2년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딸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민재와 윤다희가 김정자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결정이야? 김정자가 물었어요. 결혼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어요. 대신 민주 누나를 위한 추모기금을 설립하려고 해요. 윤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럴 거야? 괜찮은 거야? 네. 저희 둘 다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에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민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어요. 민주 언니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요. 윤다희도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날 김정자는 반찬 가게에 딸의 장기 기증 편지를 벽에 붙였어요. 손님들이 와서 편지를 읽고 감동받아 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네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됐다니 자랑스러워요. 김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윤다희의 어머니였습니다. 김정자 씨, 안녕하세요.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김정자가 차를 내왔어요. 윤다희 어머니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과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 재산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고 싶어요. 정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김정자가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가족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윤다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실했습니다. 윤상목도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교통안전 강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짓말의 무서움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영등포 정비소 사장도 무료 차량 점검 캠페인을 열었어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 점검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 경비원은 목격자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나섰어요. 장미라 기자는 교통사고 실태를 조사하는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최서율 변호사도 교통사고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자가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민주의 휴대폰에서 음성 메모가 나온 거였습니다. 2년 전 사고 며칠 전에 녹음된 것이었어요. 김정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요즘 운전할 때 더 조심하게 됐어. 길 위의 사람들을 먼저 보게 돼. 보행자든 다른 운전자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 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김정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주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민재에게 이 음성 메모를 들려줬어요. 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다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윤다희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이 음성을 추모 영상에 넣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김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니까 많은 사람과 나누자. 추모기금 설립 발표회에서 이 음성 메모가 공개되었어요. 참석한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민주의 메시지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운전자가 이 이야기에 감동받아 안전운전을 다짐했습니다. 성북구청에서도 교통안전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역 학교에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는 매일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과 교통안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한 달 후 성북 사거리에 작은 안전거울이 설치되었어요. 보행자들이 차량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김정자가 그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주야, 이제 이 길이 조금 더 안전해졌어. 내 덕분이야. 추모기금을 통해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사업도 시작되었어요. 상담 프로그램과 법률 지원, 생활비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민재와 윤다희는 매주 기금 운영 회의에 참석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거죠. 어느 날 저녁 김정자는 딸의 펜던트를 마지막으로 꺼내봤어요. 이제 이걸 영원히 봉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야, 이제 엄마가 진실을 다 밝혔어.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펜던트를 작은 봉인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제 증오와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반찬 가게 한쪽에는 딸의 사진과 함께 교통안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포스터를 보고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갔습니다. 김정자는 매일 아침 딸의 사진에 인사를 했어요. 민주야, 오늘도 많은 사람이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남긴 메시지대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고 있어. 지역사회의 보행자 안전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어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성북 사거리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김민주를 추모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긴 비석이었어요. 추모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 위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합시다. 김정자가 직접 문구를 선정했어요. 추모비 제막식 날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자와 민재, 윤다희는 물론이고 오태식, 장미라, 정비소 사장, 최서율 변보사도 왔어요. 성북구청장도 참석해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모비 옆에는 작은 헌화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꽃을 놓고 잠시 묵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자녀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현장 교육장이 된 거죠. 김정자는 매주 한 번씩 추모비를 찾아가 꽃을 바쳤습니다. 민주야, 내 덕분에 이 길이 안전해지고 있어. 많은 사람이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어. 추모비에 손을 올리며 딸과 대화를 나눴어요. 민재와 윤다희는 추모기금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었어요. 법률 상담부터 생활비 지원,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은 미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1년 6개월 복역 후 조기 출소했어요. 모범수로 인정받았고 반성문을 꾸준히 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바로 김정자를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윤상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김정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앞으로 바르게 사시기만 하면 돼요. 윤상도는 그 후 교통안전 강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뺑소니의 무서움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긴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자는 반찬 가게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딸 민주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다시 작동시킨 거예요. 사고 이후 멈춰있던 시계였는데 수리해서 반찬 가게 한쪽 벽에 걸어뒀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그 시계를 보며 궁금해했어요. 사장님, 저 시계는 뭔가요? 제 딸이 차고 있던 시계예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이를 기억하는 의미로 걸어뒀어요. 김정자가 설명하면 손님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계 밑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안전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많은 손님이 이 글을 읽고 마음을 새롭게 다졌어요. 특히 배달업체 직원들이 자주 와서 반찬을 사갔는데 그때마다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갔습니다. 오태식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목격자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작은 목격 정보라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했거든요. 장미라 기자는 교통사고 실태를 조사하는 기사를 꾸준히 써나갔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건의 심각성과 목격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녀의 기사를 읽고 많은 시민이 교통사고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무료 차량 안전 점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어요. 브레이크와 타이어, 조향장치 등을 무료로 점검해주며 사고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최서율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김정자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과 함께 딸에 대한 그리움을 적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문장을 썼습니다. 증오는 남은 사람을 갉아먹지만 진실과 정의는 길을 밝힌다. 2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다른 감정들을 배웠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 말이에요. 1년 후 김정자는 추모기금 1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통해 도움받은 가족이 50여 가구가 넘었어요. 법률 지원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 심리 치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행사장에서 한 어머니가 김정자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는데 기금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김정자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행사 마지막에 민주의 음성 메모가 다시 한번 재생되었어요. 길 위의 사람들을 먼저 보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녁 무렵 김정자는 혼자 추모비를 찾아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했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추모비 옆에는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이 있었습니다. 김정자도 가져온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어요. 민주야, 엄마는 이제 평안해. 내가 남긴 메시지대로 많은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고 있어. 멀리서 차량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추모비에 새겨진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민주의 메시지는 영원히 남을 거였습니다. 김정자는 마지막으로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이웃을 지키는 마음이구나. 내가 그걸 가르쳐 줬어. 고마워, 민주야.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그리움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로 돌아가 내일도 손님들을 맞이하고 딸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갈 거였어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